세계 두 번째로 큰 유럽 의회 선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일 난리 났죠. 난리 프랑스가. 났어요. 이렇게 뒤바뀌어버리는 맞아요. 상황이 발생을 네. 했죠. 반난민, 반이슬람, 에너지, 전기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특히나 극우의 득세, 이 중심에는 여성 3명의 정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 이야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열전 매치 포인트.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유권자 3억 7,300만 명, 선출되는 의원이 720명입니다. 규모로 보면 인도 총선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인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프랑스 출신의 사라 수경 씨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가 굉장히 남다르세요. 정치 외교 전공 후에 관련 커리어를 쌓다가 지금은 와인 전문가시라고. 네, 맞아요. 네, 일단 정치 외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정치 외교를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하고 이제 관련 분야에서 한 네. 5년 정도 커리어를 쌓다가 2017년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와인 쪽으로 이제 제가 회사 창업하고 지금 계속 쭉 정치 쪽에 있다 네. 보니까 짜증나니까 술을 자꾸 땡겨가지고 마시다가 와인 쪽 전문가. 사실 와인을 가장 잘 마시는 분들이 외교관님들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정책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네. 외교 정책이 또 전문이었었기 네네. 때문에 정책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충돌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언제나 또 와인이 또 화해의 좀 툴로 사용이 됐었고 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와인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의회는요, EU,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회로서 EU 주요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대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유럽의회 의원은요,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5년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데,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국가별 의석수가 배정이 됩니다. 인구가 국력이다, 이런 뜻이 좀 되겠는데, 다만 인구가 적은 나라의 존재감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석의 국가별 최소 의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의회 EP는요,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구다. 유럽연합을 전체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입법을 하는 기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2019년과 좀 비교를 하면은 네. 좀 마찬가지로 중도파 진영이 득표율 1, 2, 3위를 기록하면서 좀 의석 과반이 좀 무난히 이렇게 확보된 것 네. 같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특히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좀 네. 주목이 된 이유가 지금 극우 정당이 네. 득표율 1위로 지금 기록이 되어서 지금 네. 말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뒤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맞아요, 뒤바뀌어버리는 맞아요. 상황이 발생을 네. 했죠.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요, 향후 5년 동안 EU의 정치적 판도와 각종 정책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요, 코로나19 이후에 확산된 난민 유입에 따른 반난민 기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예측이 됐는데,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유럽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난민, 반이슬람,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 전기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슈 때문에 지금 극우 정당의 좀 급상세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극우의 득세, 이 중심에는 보수파 여성 3명의 정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3명의 보수 여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바로 독일의 우르슐라 폰더 라이언인데요. 그분은 사실 벌써 유럽 내에서도 꽤나 유명하신 분이시고, 지금 속한 유럽 국민당 EPP, 이번 선거에서 189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EU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이기도 하시죠. 네, 맞아요. 저희 19년 여성 최초로 이제 EU 수장 자리에 오르셨는데, 또 더더욱이나 조금 이슈가 됐던 게 네. 자녀가 7명이라고 아유, 네. 하세요. 정말 네. 대단한 워킹맘으로도 지금 꼽히고 계십니다. 네. 네, 폰데라이엔의 그 정책을 보면은 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그 유럽의 국방력이 훨씬 네. 더 좀 강해져야 된다라는 좀 그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정치인 어떤 분이십니까? 네, 또 다음 여성 정치인은 바로 이탈리아 형제당의 대표이시죠. 바로 조르지아 멜로니입니다. 네, 멜로니는 총리이시고요. 지금 네. 이탈리아 총리이고 본인이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당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 보수화 개혁 ECR에 소속되어서 2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게 되셨습니다. 네. 멜로니 총리는 이민자와 난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EU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도 반대하면서 어허. 네, EU 회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 민족에 대한 좀 그런 정체성 이야기도 네. 많이 하시고 계세요. 프랑스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이 있죠. 그렇죠. 저희 모두 잘 아는 바로 마린 르펜. 극우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다 보니 마린 르펜은 지금 본인이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 이게 프랑스어로는 이제 Rassemblement National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인 정체성과 민주주의, 이덴티테 et démocratie 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이덴티테 ID에 소속되어서 약 3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네. 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허네상스 당을 보면은 1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유럽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원래 현 정권을 먼저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제 이유라고 보고 있고, 특히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사회, 물론 이민자 이슈도 저희가 계속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구구파에서는 이걸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우리 정체성이 중요하다, 우리 프랑스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EU 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유럽 의회 선거 결과로 구성된 새로운 의회는요, 2029년까지 각국에 미칠 기후 정책을 결정하고 무역 환경에 있어서도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실 하라 씨가 정치 외교 쪽을 담당하고 공부하고 그쪽에서 일도 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 와인을 네. 공부하시고 와인의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어떤 와인하고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는 프랑스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게트와 버터로. 바게트와 버터. 아, 바게트 빵과 버터.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프랑스 선거 결과가 나오는 날 사라 씨를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